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160여 개 나라에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20만 명가량이 감염됐습니다. 시작은 중국이지만 지금은 중국 밖의 환자들이 더 많아져서 12만 명에 달합니다. 환자 수를 보면 이탈리아와 이란, 스페인에 이어 이제 독일도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한 달간 외국인의 입국을 막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업무를 내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내일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이나 이민, 취업, 주재원 등 장기간 미국 방문을 준비한 사람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선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미국 정부가 자칫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2단계 이상 경보가 발령된 국가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 지역에 대해선 여행 재고를 뜻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대구 지역은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다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인 이스타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할 경우엔 긴급 비자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 관련 사례로는 긴급한 치료 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마음이 급합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마저도 하루 만에 일상이 마비된 도시로 변했습니다. 모든 게 죽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마치 차 없는 거리를 연상케 하는 백악관 옆 도로입니다. 교통 혼잡 구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백악관 앞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We would have never thought that, so it's definitely different. It was unexpected. Everything's so dead. There's nothing really going on. 대형 푸드코트는 이용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지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메트로 센터역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텅 비다시피 한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구내는 더 한산합니다. 승객이 한 명도 없는 전동차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이 지역 대표적 봄축제인 벚꽃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예년과 다른 한적해진 모습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Compared to last year? Oh, very much different. Cherry Blossom Festival is a big event in Washington, D.C. And so this is definitely not normal. 2주간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활 수칙이 발표된 다음 날, 미국의 심장부는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모습도 잇따라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미국 50개 전역으로 확산해 감염자는 6천 명에 육박합니다. 사망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유럽에서 나온 환자 수는 전 세계 환자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리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공장과 관광 명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 3주 동안 유럽 내 모든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도 나라 안에 있는 공장 12곳의 가동을 무기한 멈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자 나온 조치들입니다. 유럽 여행객들이 들르던 주요 관광 명소들도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도,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내셔널 갤러리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과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도 더 이상 관람객을 받지 않습니다. 유럽 대륙의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에선
하루 확진자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씩 나오면서 방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이 앞으로 한 달간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긴 이탈리아에선 하루 확진자 증가율이 20%대에서 1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감염이 집중된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시는 일주일 사이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시신을 수용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호주는 오늘부터 해외에 나가는 걸 모두 막았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봉쇄하거나 외국인의 출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호주 정부가 오늘부터 자국민들의 해외 출국을 막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That is the first time that has ever happened in Australia's history. The travel advice to every Australian is do not travel abroad. Do not go overseas. 호주 최대 항공사인 퀀타스 항공은 국제선 항공편을 90% 줄였고 2위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선 항공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호주에 사는 우리나라 교민은 17만 명입니다. 외교당국은 귀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를 확인 중입니다. 어제부터 국경을 폐쇄해버린 페루에선 140여 명의 한국인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상황을 봐가면서 임시 항공편 투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손섬을 봉쇄한 필리핀은 당초 내일 자정까지만 외국인의 출국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다행히 이 방침은 철회했습니다. 현재 1,200명 정도가 귀국을 희망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늘면서 정부는 여행 유의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1단계 적용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항공편을 인근의 텐진 공항 등에 착륙시키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 민간 항공국의 결정이라면서요? 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중국 민항국이 회의를 열고 베이징 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항공편을 텐진 공항과 허베이성 스저장 공항, 산시성 타이위안 공항, 그리고 네이멍구 자치구의 후어하우터 국제공항 등 4곳으로 분산시키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내일 베이징 셔우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국적 항공사 에어차이나 항공 2편을 먼저 텐진 공항에 착륙시켜 보기로 했는데요. 약 2주간의 시범 운항을 거쳐서 이달 31일부터 외국 항공편을 인근 공항으로 경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역유입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베이징 위생당국은 오늘 하루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스페인 5명, 영국 4명, 브라질 1명, 룩셈부르크 1명 등 모두 해외 입국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베이징에서 2자릿수 증가는 처음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경유공항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현지 지정시설에 격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베이징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중국 외교부가 미국 매체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했다면서요? 네, 중국 외교부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3개 언론 기자들의 기자증 반납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해당 기자들을 추방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처를 문제 삼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무역 전쟁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책임론을 놓고 미중이 정면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증상이 있는지 밝혀야 하고 열이 있는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밟는 겁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이 절차가 모든 나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코로나19 환자를 제때 격리하지 못한 사례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30대 남성 A씨는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역소 측은 검체만 채취하고 집에서 격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공항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어젯밤 확진 판정을 듣고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50명까지 격리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남은 공간이 없어 돌려보낸 겁니다.
검역 당국은 A씨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주의는 줬지만 대전 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검역망이 뚫린 겁니다. 입국 때는 무증상이었다가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프랑스에서 들어온 20대 남성 B씨. 의심 증상이 없어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까운 마포구 보건소를 찾았지만 보건소는 검체 채취 대상이 아니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정상 체온에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8시가 돼서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스페인에서 사흘 전 입국한 30대 남성 등 유럽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어 오늘 0시 기준 65명, 특히 지난주부터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입국자 교민이나 아니면 유학생 또는 여행자들의 입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고 입국 직후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그럼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IOC는 일단 예정대로 올림픽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여전히 7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개최 도시인 도쿄 도지사는 결정은 IOC가 한다. 갑자기 마라톤 경기를 삿포로로 옮겼던 것도 IOC 아니냐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연기냐 취소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복잡하다는 건 연기되면 이것저것 뒤따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7월 24일 개최로 맞춰져 있는 일정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선 대회가 연기될 경우 경기장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추가로 이 관리비나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일정 조정이나 프레스센터로 쓸 대형 전시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경기 뒤에 5,600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인데 이미 계약한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문제입니다. 그럼 취소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0.3%포인트 상승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금액이 3조 2천억엔, 우리 돈으로 37조 원 정도인데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몽땅 잃게 되는 겁니다. 연기가 되어도 손해는 발생하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1年だか2年だか先送りされた間にコロナの影響で観光産業とかの倒産が増えちゃうと、仮にその1年後、2年後に需要が発生してもですね、そうすると期待通りの効果が出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ね。 네,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지면 일본은 어떻게든 취소만은 막으려 하겠네요? 네, 실제로 이 아베 총리가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 개최를 하고 싶다고 말한 뒤로부터 연기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선 취소가 아니라 이 연기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아소타로 부총리는 도쿄올림픽을 놓고서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40년마다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있어 왔다면서 이른바 40년 주기설을 거론한 겁니다. 실제로 1940년 일본은 도쿄와 삿포로에서 하계 동계올림픽을 각각 열 예정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진행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에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대회를 보이콧해서 반쪽짜리 대회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